지난 6일 23억 원의 B씨와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이제 매도자고 B씨가 이제 매수자가 되는데 원래 시세는 21억 정도가 되는데 시세보다 2억 원 높은 23억 원의 매매약을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피해는 생긴 거는 처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기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매매계약 후 대출받아 잠적, 전세금 먹튀주의보 이런 건데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봤더니요. 요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지난 6일 23억 원의 B씨와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이제 매도자고 B씨가 이제 매수자가 되는데 원래 시세는 21억 정도가 되는데 시세보다 2억 원 높은 23억 원의 매매약을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니까 매도자 입장에선 당연히 얼씨구나 좋다죠. 그래서 체결을 했는데 좀 의심을 살 것 같으니까 매수자가 대신에 2억을 좀 비싸게 해주는 대신에 내가 갭 투자니까 전세 계약을 좀 살아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12억 5천에 전세 자금을 맺고 23억 원의 매매 계약이니까 10억 5천만 원을 이제 주면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 어떻게 상했냐면 B씨가 매수자가 대부업체와 21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놀랍긴 하죠. 이게 대부업체니까 가능하고 일반 금융업체는 절대로 안 되는데 23억 원 실거래가의 90% 상당, 90% 넘죠. 이 정도면 90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받으면서 이 아파트에 25억 8천, 21억 5천만 원에 120% 근저당을 잡으니까 이렇게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23억 아파트고 실제 21억 시세인데 설정은 25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 그 원 대출 금액의 120%인 것은 이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못 낸다거나 뭐 등등의 각종 비용들 같은 게 추가로 청구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빌려준 돈만 딱 잡게 되면은 그 돈 이외에는 못 받는 거니까 그러한 이자 부분을 못 내는 거 등등의 기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청구하려고 이 원래 금액의 120% 내지는 130%를 잡는 겁니다. 25억 8천만 원이니까 이게 선순위라 그러면 그 뒷사람들은 전혀 못 받겠죠. 시세가 21억이고 뭐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이걸 넘어설 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아연 실색했죠. 그야말로 아연 실색하게 되는데 A씨는 나중에서야 아연 실색했다. 자,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B씨 같은 경우는 전세금 제외하고 10억 5천만 원을 잔금을 치는데 잠적했다라고 하는데 뒤늦게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주택임대법 인접자 보호법에 따라 채무관계가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순위 높은 권리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죠. 주택임대차보호 3조 2의 2항에 따라 근저당권자 효력은 당일에 발생.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빌렸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만 세입자가 그날 은행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일찍 아침 9시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입신고는 그 순간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생기냐면 그날 자정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하루 뒤에 발생한다고 표현했는데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일날 전입신고 하더라도 그 당일날 대출을 해버리게 되면은 대출한 쪽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상식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좀 설명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채무관계로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전세금 12억 5천만 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21억짜리 아파트를 10억 5천만 원에 판 꼴이 된 거죠. 그죠? 이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B씨는 뭐 이 매수자는 한 달 전부터 반포동 일대 공인중에 접촉하면서 이러한 그 수법으로 매매계약을 준비한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게 기사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거래를 한 중개업소는 임대차 보증금 선순위, 매수인 대출을 후순위 하기로 특약을 넣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특약 위반인 거고 일단 매수자와 매도자가 해당 문제를 협상하고 있대요. 아까 도망갔다며. 아까 튀었다 그랬는데 협상하고 있다.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주임사법 3조 1항에 보게 되면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을 마친 때에는 그 이 길부터, 그 이 길이라는 건 영시를 얘기하는 거죠.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게 좀 문제죠. 허점이 뭐냐면 전입신고와 같은 날 근저당이 걸리면 세입자의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근데 사실상 이건 돈이 들어가고 좀 복잡하니까 안 하잖아요. 입주 당일 근저당권 설정 안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뭐 이런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이렇게 피해가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피해는 생긴 거는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월세 구하시는 분, 뭐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뭐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소중한 돈이니까 뭐 반전세도 요즘 많아졌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선순인지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고도 그 이후에도 확인해보고 계약서 쓸 때 반드시 특약을 넣고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고 확인까지 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